이번에는 외신 기자에게 질문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게일 기자. Thank you. Alistair Gale from the Wall Street Journal. Over the weekend, a US citizen was deported from South Korea, and this was because of what she said about North Korea. There have also been legal suits filed against journalists here in South Korea, and the concern is that this is restricting freedom of speech, and this is something that the US State Department has also commented on. A particular focus of this has been the national security law, and some observers say that the wording of the law is too vague and it allows for abuses. I'm wondering if you think that now is the time for a review of the national security law. 예, 월스트리트 저널의 서울 지국장 앨리스터 게일입니다. 주말에 미국 시민이 한국으로부터 이제 출국되는 일이 있었고 또 최근에 외국인 기자들에 대한 한국에서의 법적 소송들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언론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목소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미국 국무부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보안법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일부 규정이 다소 모호하다, 따라서 남용의 여지가 있겠구나 하는 그런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때가 이와 관련된 그 보안법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하기에 적절한 시기가 아닌지 하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각 나라마다 사정이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사정이 있고 또 뭐 중국의 사정이 있고 한국의 사정이 있고, 그래서 이런 그 어떤 국가의 어떤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나라에 그 맞는 그런 어떤 법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에 꼭 필요한 어떤 법이 또 뭐 미국에는 필요 없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국의 어떤 뭐 통진당 해산 결정이 헌재에서 난 것도 보셨겠지만은 그런 부분도 헌재에 있는 재판관들이 충분히 그 우리나라 헌법에 대해서 연구하고 우리나라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결정이 나오는 만큼 우리나라에 그 필요한 또 남북이 대치한 이런 특수한 사정에서 우리나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그 어떤 최소한의 그 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거기에 맞춰서 지금 그 법이 진행이 되고 있다 하는 것으로 그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채널A 동정민 기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채널A 동정민 기자입니다. 저는 국내 정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여당인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당의 일에 너무 개입한다는 불만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바람직한 당청 관계에 대한 생각 좀 밝혀주시고요. 특히 김무성 대표와 청와대의 관계가 좀 소원하다는 인식들이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에 친박 의원들이 청와대에서 만찬을 가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고, 이 이후에 김무성 대표와 친박 진영 간의 갈등도 좀 커지는 양상 같습니다. 김무성 대표를 별도로 만나실 계획은 혹시 없으신지, 당내 화합을 위해서 좀 역할을 하실 생각은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실 뭐 그 당청 간에 이제 오직 그 나라 발전 걱정하고 또 경제 어떻게 하면 살릴까 그런 생각만 한다면은 뭐 서로 어긋나고 엇박자나고 뭐 그럴 일이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부는 여당은 정부의 그 동반자다, 국정을 같이 이렇게 해 나가야 될 동반자라고 생각하고, 또 그 같이 힘을 합해야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겨 나갈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뭐 당을 너무 개입하고 그러지 않냐 그러는데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요. 오히려 당의 의견을 존중하고 또 당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많이 그 노력을 하고 그렇게 그동안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새해 들어서 앞으로는 더욱 이제 아까 그 조직 개편 말씀도 드렸지만 더욱 긴밀하게 협력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뭐 친박 그 만찬이라고 그러셨는데
뭐 지금도 자꾸 친박 뭐 그런 얘기가 계속 이어지는 게 좀 이걸 언제 떼어내 버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때 이제 그분들이 한번 식사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 대통령한테 요청을 해왔어요. 그래서 그럼 뭐 한번 오시라 이제 그렇게 했는데 뭐 그게 이제 12월 19일이 되다 보니까 그 날을 위해서 한 거 아니냐. 근데 실제는 우연히 그렇게 됐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뭐 저도 이렇게 일정이 자꾸 안 나오고 그래갖고 이번에 하려다가 아유 그럼 3, 4일 늦춥시다 뭐 이렇게 하고 또 그쪽이 안 맞으면 또 늦추고 뭐 이렇게 하다가 한 게 기가 막히게 12월 19일이 돼서 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분들이 한번 그렇게 식사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요청이 와서 이제 그렇게 그 모임을 가진 거고요. 또 뭐 김무성 대표는 뭐 언제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예, 만나겠습니다. 예. 동 기자 당청 관계 잘 했습니까? 예. 그럼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국경제신문의 정종태 기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장관님들이 다 와 계시는데 저는 내각과의 소통 문제를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대선 때 제 기억하기로는 대통령께서 당시 그 책임장관제를 언급하신 적이 계십니다. 책임장관제 핵심은 인사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들에게 인사권을 줘야 일을 책임 있게 그리고 힘있게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서 산하기관장 인사는 물론 심지어 국장급 인사까지도 청와대가 다 쥐고 있다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관들이 올린 인사가 일부 중간에 뒤바뀌는 경우가 있다고 저희 기자들은 듣고 있습니다. 인사권을 과감하게 장관들에게 위임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아울러 장관들과 독대 또는 대면 보고 자리가 좀 적지 않느냐는 지적도 일부 있습니다. 이것이 청와대와 내각 간의 소통에 방해를 하고 있다는 지적들인데요. 장관들과 독대 또는 대면 보고 자리를 늘릴 의향이 없으신지 혹시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추가로 규제 완화에 관련해서 앞서 질문이 없어서 한 가지만 간단히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말까지 대통령께서 2차례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주재하셨고 그 결과 눈에 보이지 않는 이른바 손톱 및 가시 규제들은 상당히 해소가 됐다고 봅니다. 하지만 기업들 투자와 직결된 덩어리 규제는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수도권 규제인데요. 아까 모두 발언에서 말씀하셨지만 2단계 규제 완화를 추진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올해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서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 장관 여러분들은 그 법률이 정한 대로 그 어떤 충분한 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자기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또 사회부총리제를 도입한 것도 사실은 내각에서 이렇게 그 어떤 조정을 해서 좀 더 이렇게 책임 있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신설을 한 겁니다. 이제 인사권을 갖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뭐 그 각 부처의 국장 뭐 그런 임명권자는 대통령이지만 사실은 그 사람의 어떤 고위 공무원의 적격성 검증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전부 장관이 그 실질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또 그게 뒤바뀐 게 있다. 뒤바뀔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 적격성 그 어떤 검증을 하는데 장관도 모르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좀 다시 생각해 보아야 될 게 아니냐. 그런 걸 발견하고도 무조건 다 넘길 수는 없죠. 다 어떤 사람이 들어섰느냐에 따라서 그 일이 확 달라지는데 그래서 그건 바뀔 수 있는 거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적격성 그거에만 관심이 있지 나머지는 장관들이 실질적으로 권한을 법이 정한 대로 하고 있다.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대면 보고를 더 늘리라. 사실 옛날에는 대면 보고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화도 없고 뭐 이메일도 없고
근데 지금은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어서 어떤 때는 대면 보고보다도 그냥 전화 한 통으로 빨리빨리 이렇게 하고 해야 될 때가 더 편리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대면 보고도 하고 또 필요하면 독대도 하고 또 전화 통화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뭐 그런 부분도 좀 더 이렇게 그 좀 더 늘려가도록 대면 보고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지금까지 했던 대면 보고를 좀 더 이렇게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만은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뭐 이거 좀 그 대면 보고해서 좀 의논했으면 좋겠다면 제가 언제든지 그 저기 그 만나서 얘기 듣고 그래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만 그렇다고 아시지. 청와대 출입하시면서 내용을 전혀 모르시네요.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아, 참, 수도권 규제 완화. 수도권 그 규제 완화가 이게 이제 덩어리 규제 아주 관심이 큰 규제인데 지난 해에 규제 그 단두대에 올려서 좀 이렇게 과감하게 풀자 이렇게 조금씩 해서는 한이 없다. 그래서 이 규제 단두대 과제로 올라온 건입니다. 수도권 규제가. 그래서 이것은 어떤 종합적인 국토 정책 차원에서 좀 이렇게 의견을 수렴을 하고 또 그 합리적인 방안도 그런 수렴을 통해서 만들어서 이 규제 부분도 좀 해결을 올해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하실 기자, 예, 전북도민일보의 강성주 기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전북도민일보 강성주 기자입니다. 계속해서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장차관 등 정부 요직과 청와대 참모진의 일부 지역 출신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10년 넘게 청와대를 출입해온 저도 지금처럼 인사 편차가 심한 경우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인사 소외 지역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지난 대선 때 공약하신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앞으로 인사 대탕평책을 펼치실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제 저는 인사 그 정말 능력 있고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그런 인사들의 도움을 받아야 제가 이 힘든 그 어려운 국정을 그래도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누구보다도 능력 있고 그 좀 도덕성에 있어서도 뭐 국민들한테 손가락질 받지 않는 그런 인재를 찾는 데 있어서 저만큼 관심이 많은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그 전제 조건 하에 또 그 적재적소에 그 인재를 배치한다 하는 그런 원칙을 그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특정 지역이라고 해서 그 유능하지도 않고 그렇게 할 만한 감당할 수 없는데도 특정 지역이기 때문에 뭐 어떤 특혜를 받는다. 이것도 또 말이 안 되고 또 유능하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데도 특정 지역이라고 그래서 뭐 어떤 차별을 받는다. 이것도 또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여튼 최고의 인재를 어떻게든지 그 좀 얻는 것을 그 지역과 관계없이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 한번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어쨌든 그런 말씀을 하실 정도로 뭔가 좀 편차라든가 이런 게 생겼다고 하면 제가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그 좀 검토를 하고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때도 이쪽으로 쏠리고 어떤 때는 저쪽으로 쏠리는데 일부러 골고루 이렇게 한다는 것까지 제가 생각할 여유가 없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인재 위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이쪽이 많기도 하고 저쪽이 많기도 하고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한번 전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그 되고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기자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에는 중앙데일리 서지은 기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코리아 중앙데일리 서지은입니다.
이번에 조금 다른 주제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대통령께서는 지난해 말 많은 논란 속에 개봉된 헐리우드 영화 인터뷰를 보신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와 관련해 두 번째 질문 드리겠는데요. 소니 픽처스 해킹 사건을 계기로 미국 오바마 정부에서는 새로운 대북 제재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조치가 계기가 되어서 북미 관계의 긴장 고조가 최근 개선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남북 대화 국면에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미국이 북한의 해킹에 대해서 이번에 취한 것은 적절한 대응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북한도 이렇게 국제사회를 상대로 어떤 도발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좀 국제사회에 신뢰를 보여주는 그런 좀 행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것이 말하자면 일부러 그렇게 긴장을 만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원인을 제공하니까 또 미국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근데 모든 상황이 꼭 요래야만 된다. 뭐 바라는 바가 있죠. 뭔가 긴장이 자꾸 풀리고 이렇게 돼야 된다 그러지만 상대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했을 때는 또 이쪽에서는 그런 대응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거를 자꾸 만들어 가는 것도 북한이 지혜롭게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또 그쪽이 긴장이 됐다고 그래서 또 남북 대화가 또 뭐 어떻게 되는 거냐 그거는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우리 원칙을 가지고 어쨌든 북한에 대해서 대화에 응해서 이런 현안 문제들을 풀어보자 이렇게 쭉 하는 거고 또 미국은 또 그런 상황을 당했기 때문에 또 그런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고 그러나 결국은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그런저런 과정을 전부 거쳐서 상충되지 않고 어떤 북한이 좀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일원으로 자꾸 나와서 대화하고 현안들을 같이 풀어가는 쪽으로 모든 것을 좀 이끌어 가려는 그런 목표는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라는 영화는 보지는 못했고 직접 이제 언론에 이렇게 그 내용이 많이 보도가 돼서 이런 내용의 영화구나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예정된 기자회견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오늘 회견 마지막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기자. 네, CBS 김학일 기자. CBS 김학일 기자입니다. 박 대통령께서는 올해로 집권 3년 차를 맞습니다. 앞으로 3년의 시간이 현 정부의 성공과 실패를 가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는 광복 70주년을 맞는데요. 앞서 건국의 대통령, 그리고 근대화의 대통령, 민주화의 대통령, 국민 통합의 대통령 이렇게 그 시대의 과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섰던 여러분의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앞으로 3년 동안 가장 꼭 하고 싶은 과제가 무엇인지 그렇게 해서 훗날에 국민들로부터 어떤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싶은지 어떤 대통령으로 남고 싶은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대통령으로 남고 싶다 하는 것보다도 제가 임기를 마치고 나면 나라가 가는 방향에 있어서 이제 다 이렇게 좀 바른 궤도에 올라서 갖고 이렇게 가는구나 해서 걱정을 그런데 안 하고 살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첫 번째 소망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일 하고 싶은 것은 대통령마다 그 시대가 주는 사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지금 현재 제가 대통령인데 제가 시대가 주는 또 국민이 바라는 요구사항 사명은 뭔가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을 내걸었듯이 자꾸 이렇게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고 또 활력이 떨어지는 우리 경제를 다시 한번 일으켜서 30년 성장할 수 있게 그런 어떤 경제 활성화 부흥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거와 또 뭐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만 얘기하면은 평화 통일의 기반을 잘 닦겠다는 거
그게 저의 그 사명이고 국민과 함께 국민의 도움을 받아서 이루어내야 될 이 시대의 일이 아닌가. 그래서 그것을 그 저의 사명을 아주 잘 어쨌든 완수해서 그 어떤 나라가 밝은 앞날로 나아가고 국민이 더 좀 잘 살게 되는데 뭔가 기여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3개년 계획 이거를 이루어서 안겨드리고 싶은 게 제 소망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일을 하는 데는 저도 뭐 계속 노력하고 또 부족한 거 또 그 더 힘쓰고 하겠지만 대통령 혼자 할 수 있는 거는 절대 아니거든요. 우리 언론인 여러분도 도와주셔야 되고 또 뭐 국회도 물론이고 국민들도 이거 우리 시대에 한번 이루어 보자. 그래서 참 우리도 좀 자랑스러운 그 어떤 세대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다 같이 마음을 모아야 되지 혼자 할 수 있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다 함께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박근혜 대통령 신년 구상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